건강한 하루를 위해 오늘의 사연 소개 시작합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오랜 세월 이 동네에서 살면서 많은 가족들의 희로애락을 지켜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봄쯤이었나요? 저희 동네에 사시던 젊은 부부 이야기예요. 남편분을 김 사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정말 성실하게 사시던 분이었어요. 아내분은 이 사장님이라고 부르겠는데 역시 30대 중반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비슷한 처지의 외로움을 달래며 가까워졌죠. 몇 달 후 우리는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위안에 빠져들었어요. 카페 사장은 언젠가는 이혼하고 저와 함께 새 출발하자고 말했지만 저는 가족을 버릴 수는 없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지난 겨울에 시작되었어요. 제가 카페 사장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휴대폰이 이상하더군요. 평소 설정해둔 잠금 패턴이 풀려 있었고 메시지 앱들이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카페 사장에게 물어보니 밤중에 화장실 가는 길에 불빛이 신경 쓰여서 껐을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카페 사장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됐어요. 아내분과 이혼하고 저와 함께 하실 건지 아니면 제가 직접 아내분께 모든 걸 말씀드릴 건지 선택하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당황해서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하자 카페 사장은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기 아내분 연락처도 있고 자녀분들 연락처도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도 많고요. 그제서야 그날 밤 제 휴대폰에서 모든 정보가 빼내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들의 연락처는 물론이고 함께 찍은 사진들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카페 사장이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사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카페 사장은 3일 안에 결정하세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든지 라며 압박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했지만 30년 해로한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니 이혼할 수는 없었어요. 3일 뒤 카페에 갔더니 카페 사장이 각서 용지를 내밀었습니다. 이혼은 안 하시겠다니 대신 저에게 3억 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받은 상처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너무 놀라.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냐고 하자 집을 팔든 대출을 받든 방법을 찾으세요. 아니면 가족들이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라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작성했어요. 김모 씨는 박모 씨에게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몇 년 몇 월 몇일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카페 사장은 각서를 받자마자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요. 돈만 받으면 깨끗하게 정리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카페 사장은 생활이 어려우니 당장 500만 원부터 달라고 요구했고 각서대로 못 주면 바로 아내한테 연락하겠다며 계속 협박했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털어서 돈을 주었지만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견디다 못한 저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각서를 살펴본 뒤 이건 강박에 의해 작성된 각서라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해주었어요.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협박해서 쓴 각서니까 3억 원을 줄 의무가 전혀 없어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협박 문자들을 모두 보관하세요. 그 다음에 협박죄와 공갈죄로 형사고발을 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복사한 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에요. 저는 변호사 조언대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카페 사장이 돈 안 주면 내일 당장 부산 가서 아내 만날 거야 라고 협박할 때 몰래 녹음했고
3억 못 주면 자녀들 대학교에도 연락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도 모두 보관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는 요즘 이런 사건이 많이 늘고 있다. 몇 증거가 명확하니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카페 사장이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자 카페 사장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 좋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라며 오히려 저에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형사 절차가 시작된 상황이라 돌이킬 수 없었죠. 변호사는 이제 상대방이 함부로 협박하기 어려울 거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카페 사장은 검찰에서 잘못했다. 받은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고민이 남았어요. 아내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였죠. 변호사는 부인이 언젠가는 알게 될 가능성이 크니 차라리 먼저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대응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결국 부산으로 내려가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처음에 말문을 뗄 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여보, 나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라고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는 처음엔 크게 화를 냈지만 제가 협박당한 상황과 적극적으로 대처한 과정을 자세히 듣고 나서는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자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인 거 아니야. 나쁜 건 그 여자지 라고 말해 주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내는 한참은 괴로워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해야 하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현재 저는 사건이 마무리되고 대구 발령도 끝나서 부산으로 복귀했어요. 카페 사장은 벌금형을 받았고 받았던 돈도 모두 반환했습니다. 저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한 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너무 저에게 욕을 하지는 말아주세요. 가족을 저버리는 선택을 했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후회하고 아내에게 평생을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